안녕하세요, 불량개미입니다. 9월 14일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은 패턴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돌파 패턴, 돌파 후 눌림 패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제가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 건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통 이런 매물이 있는 저항 자리에서 뚫고 눌렀다가 요래 가는 패턴, 또는 맞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서 찍고 가는 패턴, 또는 맞고 눌렀다가 요래 가는 패턴, 그 다음에 또 뚫었다가 이탈시켰다가 다시 이래 가는 패턴. 보통 요 정도 한 4-5가지의 패턴들이 있는데, 요런 패턴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매매하기가 정말 편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렇게 돼도 여기서 흘러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자리에서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이탈시켰다가 다시 이래 복구를 다시 갈 수 있는 패턴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20선을 갖다가 많이 봐요. 이 선이 가장 중요하다. 21선, 일봉상에서 21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종목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금방 말했던 그 패턴들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물이 많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가 있죠. 이 저항이죠. 매물이 많다는 거는 누군가가 많이 물려있던 자리겠죠. 그죠? 여기서 누군가는 수익을 내어 나왔지만 누군가는 여기 꼭지에서 분명히 물려있을 거라는 거죠. 많이. 그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 물량이 소화가 됐겠죠. 그러면 이렇게 치고 전고를 돌파하고 눌렀는데 21선을 이탈 안하고 다시 뚫고 눌렀다가 요래 가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제가 말한 패턴하고 그는 유사한 패턴이죠. 그러면 제가 이 상기라는 종목을 예를 들면은, 이 상기를 갖다가 내가 그저께 이 종목이 13일날 만약에 20선까지 오면 잡으라고, 괜찮다고, 타점이라고, 밑꼬리 잡아 당길 수 있으니까 타점이라고 제가 카페에다 글을 적어 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적어 놨냐면은, 이 패턴의 흐름이 상승이 났다가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탈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20선을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20선을 만약에 지켜주면은 이 종목은 다시 가려고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패턴 공부했던 것 중에서 요렇게 되면은 전고자리를 뚫었다가 눌렀다가 다시 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패턴을 갖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죠. 차트에. 그러면은 다음에 이런 유사한 종목이 오면 내가 이날 있어도 요날 있어도 내가 미리 여기 20선 오면 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을 잡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상기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이제 물론 테마는 비슷하지만은, 자, 이제 동화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동화성도 여기와 여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이 봉이 물량이 나간 봉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 있는 물량을 갖다가 소화했다고 보는 소화봉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추세가 상방이에요. 그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뚫었단 말이에요. 뚫고 전고의 매물을 맞고 떨어졌는데 21선을 맞고 이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탈을 안 했으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찍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이 이탈하면 안 되는 요 자리만 이탈 안 하면 이 종목은 지금까지는 이 추세가 살아가지고 우상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요즘 안 간다고 이게 아니고, 이게 조금 높다고 해가지고 안 잡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손절선을 딱 정하는 거예요. 손절선은 21선으로 그냥 정하시면 돼요. 그런 패턴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자, 동화성도 그렇죠. 그러면 아이메크 코리아라는 종목도 오늘 제가 이거 보시면은 이 종목도 보면은 이런 패턴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근데 여기 전고 자리죠. 그죠? 전고 저항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빵 뚫었단 말이에요. 빵 뚫었죠. 그죠? 빵 뚫었는데 눌림이 났는데 흐름은 우상향이에요. 그럼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오겠죠. 물론 여기서 박스가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돼 가지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오면은 20선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20선 근처에서 잡아서 20선 이탈하면 손절, 반등 나오면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 수익을 챙기는 것도 뭐 욕심을 내면은 뭐 쭉 계속 갖고 가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제 기준에서는 10에서 15% 정도, 7%에서 한 15% 정도 사이에는 대부분 다 익절을 하는 그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싶습니다. 짧게 보면 이런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뚫어 올려서 다시 눌러줬잖아요. 21선 이탈 안 하고 밑꼬리 지켜줬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은 요래 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꼭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탈하면 대칭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요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손절을 꼭 하시고 대칭을 보시라는 거죠. 오늘 상갔던 패션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추세는 이게 위로 우상향이 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고를 팠지만은 다시 20선 위로 얹어놨죠. 전고 자리를 찍고 다시 20선 위로 얹으면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20선에 안착했을 때, 이탈했다가 20선에 안착했을 때, 이탈했다가 20선에 안착했을 때, 요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요 자리를 이탈하면, 20선을 이탈하면 손절, 그리고 20선에 이렇게 걸쳐가 있는 종목들은 뚫고 난 다음에 눌림 줄 때 들어가시면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죠? 아니면은 20선을 밑으로 이탈했다가 20선에 안착이 되면은 그때 진입하시는 거가. 지금 이 종목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공격형 매집이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이 떴는데 지금 이 종목이 튀었단 말이에요. 튀었으니까 만약에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눌러줄 수도 있어요. 눌러주면은 요 종목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 까만색이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가 올라오면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은 음봉이 나오더라도 지지를 받으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요 자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들어왔죠. 여기 요 봉으로 인해 갖고 여기 있던 물량들을 소화를 다 한 거예요. 소화를 하고 한 번 더 소화를 시키고 눌렀다가 빼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죠? 상기도 보시면은 요 크게 요 봉에서 이래 보면은 여기에 이 봉이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량을 소화하는 봉이 있죠. 그죠? 그리고 뭐 동화성도 그렇고, 동화성도 보면 요 봉이 있죠. 그죠? 물량을 소화하는 봉이 있단 말이에요. 요는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탁탁 던져주는 요 봉들이 물량 소화봉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물론 만구 제 생각입니다. 자, 상하푸른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간 종목이죠. 상하푸른테크도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뚫고 눌렀다가 다시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번 고를 파고 올려버렸죠. 그죠? 올렸다가 안착되면은 이렇게 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뚫었다가 눌렀는데 20선을 이탈 안 하고, 다시 반등 나오는 행국이거든요. 보통 20선을 이탈할 것 같으면 이런 데서 이탈해 버리거든요. 근데 20선을 옆으로 기면서, 옆으로 기면서 20선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이제 20선이 딱 왔을 때 대부분 20선을 터치하고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거, 이제 아까 그 파동에서 조금씩 진화되면서 변화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종목을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원화성도 보니까 제가 미리 이거 해놓은 것 같은데 공부를 했던 거죠.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앞에 여기 있는 매물을 갖다가 지금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뚫어 올리는데 20원까지 안 내려오고 이 종목은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치고 했죠. 여기서 물량, 요 앞에 물량들 다 소화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탈했다가 쌍바닥 찍고, 짝꿍댕이 쌍바닥 찍고, 여기서 다시 땡겨 올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짝꿍댕이 찍고 눌렀는데 20선을 이탈 안 하죠. 이 20선이라는 게, 20선을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면 되고, 20선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고, 다시 안착하면 매수하면 돼요. 물론 이렇게 이런 방법이 계속 재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 패턴이 전일 대비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온다든가, 뭐 한 100% 정도 동시간, 전일 한 10만 주 터지는데, 지금 아침장 5분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주가 터진다. 그럼 오늘 힘이 겁나 강한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위로 발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찾는 거예요. 찾는데,
처음에 보면은 거래량도 잘 안 보이고 줄도 잘 안 꺼지고 안 꺼질 거예요. 그렇지만 찾다 보면은 하나씩 조합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종목이 전고 자리를 맞고 눌렀는데 20선 이탈 안 하네. 그럼 20선 이탈 안 하면은 다시 뚜루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매집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눌렀다가도 다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은 매매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에코캡 아닌가? 에코캡인가? 에코캡. 자, 에코캡도 보시면은 요런 저항대가 형성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공격형이 됐단 말이야. 매집이 됐죠. 근데 이 중간에서 또 물량 소화 다 한번 하죠. 빠졌다가 뺐다가 다시 요거 전고 자리를 맞고 눌림이 나오는데 21선에서 이탈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21선에서 이탈 안 하니까 다시 반등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여기 지지 라인을 이탈 안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동, 음봉꼬리를 너무 많이 달았지만 오늘 음봉 거래량이 빠졌죠. 그래서 이 종목은 21선 요 밑에가 좀 밀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밑꼬리를 잡아 당긴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패턴 여기 올라가서 여기 먹는 요 자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유사한 패턴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인성정보도 보시면은 뭐 이래 하방으로 가던 차트가 인성정보는 제가 얘기했죠. 이게 세력이라고 누군가가 분명히 여기서 개입되어 있다고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쌍봉 찍었다고 그래갖고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자리도 마찬가지. 요 자리에 지금 매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요 자리에 두 봉에서 음봉이 꼭지 물리나들이 겁나 많은데 요 강하게 빵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뚫어 올렸는데 눌림이 나왔어요. 이 자리까지.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밑꼬리까지 잡아 당겨 올렸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패턴을 보시면은 여기서 21선 이탈해갖고 대칭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빠졌는데 다시 20선 위로 안착을 시켰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죠? 안 빠지면은 이런 종목들은 50% 이상 60% 정도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런 유사한 패턴의 차트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눌림이 나왔는데 대신 눌림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뚫고 안착을 했어요. 21선 노란선을 안착했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이 전고까지라도 요는 자리라도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차트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기 저렇게 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계속 보시다 보면 그 패턴과 흐름이 아마 보일 겁니다. 자, 영하테크라는 종목인데 영하테크도 보시면은 쭉 상승을 했다가 눌림이 나는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 없이 튀어 올랐어요. 전고자리를 갖다가 한 방에 뚫었는데 살짝 눌림이 나서 쌍바닥 찍고 노란선 20선을 이탈 안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다시 이 자리에 또 20선 이탈 안 하고 또 위에서 그죠?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계속 위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20선 위에서 20선을 타고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흐름만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고 이게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요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앞에도 보시면은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래 하락으로 내려가던 종목이 여기서 안착돼가고 시세 한번 줬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 방에 뚫어 올렸으며 요 노란선 20선과 긴선 이탈 안 하고 옆으로 기죠. 그러니까 20선에 딱 부딪히니까 20선에 노란선에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가 분출 나오잖아요. 그죠? 그 20선에 부딪혔는데 20선에 부딪혀갖고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손절을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잡았다면 손절을 하고 이렇게 잡아갖고 수익을 날 수도 있지만 이탈을 하면은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이탈하면 대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손절 안 하면은 주식에서는 손절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나노라는 종목인데 나노라는 종목은 나노라는 종목 보시면은 이 종목 차트 이쁜 차트입니다.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쁜 차트거든요. 이 하방으로 가던 이 흐름이 흐름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추세가 상방이잖아요. 상승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차트거든요.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차트에 선을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때려 선을 그어 보면은
그 선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자리는 그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인 동시에 손절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뚫어 올려놨죠. 그리고 480선을 이렇게 하나 꿀팁인데요. 이 장기 이평선 이게 480선인데, 자, 밑에서 480 밑에 있던 종목이 480선을 강하게 빵 뚫어 올려갖고 시세가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조정을 받던 행보를 하던 뭘 했던 거래량 없이 딱 가는데, 만약에 240선이나 480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갖고 안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이 여기서 480선을 강하게 뚫어 올려갖고 옆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받으면서 눌림이 나오는데 240선이나 480선에서 안 빠지는 종목들, 찍고 밑꼬리 잡아 당겨 올리는 종목들, 또는 빠졌다가 안착을 시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조만간에 급등할 수 있는 차트예요. 급등 차트, 급등 패턴 차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런 자리들을 뚫었다가 눌렀다가 다시 상승했죠. 근데 또 눌렀는데 20선을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노란선을 이탈했는데 다시 위에 안착을 시킨 거예요. 그죠? 안착을 시켰으면 이 20선만 이탈 안 하면은 종가상입니다. 20선만 이탈 안 하면은 이 종목은 위로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20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안착되고 볼린저 밴드가 내려왔을 때 요 공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라고. 20선을 이탈하면 손절, 반등 나오면은 수익, 전고까지 1차적으로 보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론 볼린저 밴드 위에 말고 위에 볼린저 밴드에 부딪혀서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전고 자리 맞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분할 매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종목도 캠트로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길게 보시면 이 자리라. 요 자리를 갖다가 뚫어갖고 눌림이 나는데, 자, 20선, 노란선이 20선이거든요. 20선을 이탈 안 시키죠. 20선을 이탈 안 시키면서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캠트로스 흐름이 금방 요래됐잖아요. 자, 그러면 금방 앞에 본 차트 있죠. 나노라는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을 기억하고 나노라는 차트를 보시면은, 자, 요런 흐름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노랑 캠트로스랑, 그죠? 뚫었다가 요래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종목은 요까지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요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나노도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패턴들을, 이 거래량이 없잖아요. 나노 자체가. 그죠? 거래량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유사한 패턴들을 찾아갖고 계속 보셔야 돼요. 보면서 눈에 익혀야 돼요. 눈에 익혀야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스스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트는 종류는 정말 많아요. 그 타점도 많고, 하지만은 가장 조금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손절선이 명확한 종목들 있죠. 그런 게 조금 안전하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진 종목들, 그런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손절이 안 되실 거예요. 물론 이런 데 잡아갖고 손절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물려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세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봉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을 잡을 때는 무조건 분봉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분봉을 봤을 때 이 노란 선이 20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는 자리에 올라왔을 때, 요는 안착이 됐을 때 요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절 폭이 짧은 거예요. 먹으면 대신에 수익폭은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잡으면 손절은 짧게 전저점 이탈하면 손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요렇게 저점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죠? 이 저점을 갖다 이탈하면 손절, 요 자리 이탈하면 손절, 요 자리 이탈하면 손절,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면서 차트는 계속 우상향 되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분봉이에요. 5분봉이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튀는데 이렇게 삼각 수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뚫어 올렸으면 요렇게 맞으면 요 종목 올라가는 거예요.
일봉상이랑 분봉상이랑 차트 매매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줄인 거잖아요. 일봉에 있는 차트를 갖다 분봉으로 낮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름인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요 차트가 있으면 요 삼각 수렴 해가지고 지금 뚫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타점은 요런 자리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21선이 이 노란 선이 21선인데 21선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되면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종목을 막 이제 종목 선정이 어렵다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종목 선정이 어려워요. 근데 당일 주도주를 찾고 당일 테마 급등 종목을 찾으려면 순위 분석이라든가 거래량 등락률 순위라든가 뭐 찾는 방법은 많아요. 그거는 못 찾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는 걸 안 봐서 그래요. 뭐 폰으로 매매해서 잘 못 본다든가, 아니면은 또 컴퓨터를 매매해도 자기가 보는 본인 차트만 봐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컴퓨터를 켜면은 좀 크게 보시고 차트도 항상 작게 보지 마시고 이거 누르시면 길게 봐갖고 이 추세가 흐름이 바뀌었구나.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종목은 요런 파동이니까 요런 자리 오면 자리 타점이구나. 요런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일봉상에서 생각을 하시고 분봉에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 자체가 똑같은 일봉에서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지금 보합권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플러스 5%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자리 똑같은 날 들어가도. 그러니까 분봉에서도 타점을 분명히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공부인데요. 아무튼 근데 이 나노라는 종목 지금 캐놔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추세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보시면은 이제 이 쭉 눌렀다가 480점 이런 시세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480점 뚫을 때 이때는 실패했고 이때도 살짝 뚫었는데 실패했죠. 근데 이걸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량이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죠?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480점으로 안착을 해놨어요.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가면은 이런 거는 200%씩 이렇게 가버려요. 여기까지 시간과의 싸움인데, 물론 이래 흔들면서 올라가겠죠. 이런 파동이 나왔으니까 갈 때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런 파동을 일으키면서 갈 것 같아요. 요렇게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때도 요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바닥권에서 세력이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은 요 바닥권에서 뭐하러 이렇게 거래량을 들어오겠습니까? 요거 뭐 1, 20% 물라고 세력이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으면, 물량이 들어왔으면 올라간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요. 대목전입니다. 대목전에는 지수가 크게 상승이 안 나요. 뭐 큰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상승이 안 나면 개별주들은 거의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보합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잦은 매매보다는 그냥 한두 종목 해가지고 명절 떡값 챙기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